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파트 3 매출액 그리고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개념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 파트 3은 주로 매출세액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파트 4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매출세액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먼저 매출세액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 책으로는 122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122페이지 보시면 요점 정리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무엇이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밑에 나오는 것처럼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용용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과세거래라고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어디에 과세하느냐? 재화의 공급, 용용의 공급. 즉 재화는 물건을 공급하는 거, 용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를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개념적인 거 몇 가지, 또 실무적인 것들도 체크를 하고 지나가 본다면, 자, 123페이지 로마자 1번에 보시면, 재화의 실질 공급이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과세 대상인 재화의 실질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재화가 인도돼야 되고요.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판매와 같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매매 계약 이런 것들 통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실질 공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개념적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한 장 넘어가시면 124페이지에 제목의 3번에 교환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환 계약. 자, 3번에 교환 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양도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그 문구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로가 있죠. 재화와 재화를 인도하는 것,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이제 인도하는 것. 즉 재화를 넘기고 내가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재화를 받거나, 아니면 재화를 넘기고 용역을 받거나,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요, 양쪽 쌍방이 모두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재화를 이제 빌려서 쓰고 나중에 다시 재화로 갚아주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재화를 빌려주고 빌렸었으니까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릴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내가 다시 갚아줄 때는 내가 다시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교환 계약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 또 재화와 용역을 서로 교환하는 것. 예를 들어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건설 대금을 받지 못해서 거기 건설되어 있는 그 이제 부동산 중에 일부를 내가 다시 되돌려받으면 재화를 다시 되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설을 용역을 제공한 것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건물을 내가 다시 공급받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이제 부가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즉 3번의 교환 계약은 쌍방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지나가 보시고 127페이지 보시면 간주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공급은 실질적인 공급은 아니에요. 즉 계약을 맺고서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재화가 인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형평을 위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간주공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쉬운 개념을 하나 좀 살펴보시면은 130페이지 2번에 개인적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 한번 보시면 2번 130페이지,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 중 대가를 받지 않고 아니하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는 재화의 공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원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재화의 공으로 보게 되는 건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없는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선물 세트를 이제 백화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 그 재화를 자기생산 취득재화라고 이제 법정 용어로 부르게 되는데, 이 자기생산 취득재화, 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면은, 이게 그 자기의 그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이나 사용인, 즉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됐었어요, 예전에. 근데 직원들한테 선물 주는 것까지 그걸 무상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이제 법을 좀 바꿔줬죠.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은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이 있는데 3에 보면은 경조사 관련이라고 돼 있죠. 경조사에서 가로 안에 보면은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을 포함한다고 해서 관련 사용인 직원이죠. 직원 한 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는 2019년 2월 10일 요날, 작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됐는데 요날 이후에부터는 그 위에 보는 것처럼 재화의 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넘어가는 선물을 주게 되면은 연간 넘어가는 선물을 주면은 그것도 부가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금액이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 현재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과세지만 10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됐다는 거 작년에 이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131페이지 사업상 증여가 있는데요. 사업상 증여는 그 밑에 줄 한번 쳐보시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어떤 그런 경우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또 하나 132페이지 한 장 넘어가 보시면은 이번에 판매 장려 금품. 만약에 우리 회사의 물건을 많이 사서 먹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업자에게 추가 장려 물품을 더 준다. 예를 들어서 10박스의 물건을 사면은 한 박스를 더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부가가치세가 이제 과세돼서 재화 사업상 증여로 봐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장려 금품의 과세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그러나 이 판매장려 금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아까 개인적 공급도 그렇고 아까 종전의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던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래 중에 자가공급이나 이런 개인적 공급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간조공급은 부가세에 과세되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 13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동그라미로 1번에 경품입니다. 경품을 제공하면은 경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이제 경품 행사하게 되면 상품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 혹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즉 뭐냐면 어떤 그 상품의 1등에 당첨이 돼서 그 상품을 마트나 백화점에서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 경우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해서 당첨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부분 사업상 증여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31페이지 보시면은 131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위에 보시면. 근데 그 동그라미 1, 2, 3번 바로 위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즉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에 무상 경본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상 경본품은 과세하지 않고 2번에 보시면은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도 과세하지 않죠. 근데 이 무상 경본품으로 봐갖고 같이 과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보면 광고 선전물의 배포도 있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광고 선전물의 배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요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넘어가셔서 133페이지 4번의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것은 우리가 폐업 신고를 하는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정자산, 즉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재고 재화 같은 경우는 이미 매입 시점에 매입세 공제가 다 돼서 전액 부가가치세가 제거된, 즉 공급가액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폐업하는 시점에 전부 다 사업주 본인에게 공급한 거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시지 재고 재화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최근에 그 구입한 이제 사업용 고정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줄 한번 쳐보시면 4번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살펴본 거는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재화의 공급 중에서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예외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무상 공급이나 주로 이렇게 돈을 받지 않은 내부적인 거래에 해당자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즉 간주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134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재화의 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좀 있는데 오른쪽에 130
135페이지 보시면은 사업양도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실무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좀 복잡한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요. 사업양도에서 가로 1번에 보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 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용 자산을 일괄 이전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사업장별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으로 보지 않는데, 즉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괄 양도가 아닌 포괄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 양도, 일반 사업 양도는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만 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양도까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렸고요. 조금 지나가셔서 저희가 재화의 공급 시기 141페이지는 이전 시간에 좀 살펴보셔서 우리가 그 세금계산 발급 시기랑 같이 연계해서 보자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 145페이지 용역의 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화의 공급을 좀 살펴봤고 용역의 공급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용역의 공급에서 한번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146페이지 용역의 공급의 정의가 나옵니다. 로마자 1번에 한번 줄 한번 쳐보시면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화의 공급도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서 재화의 인도,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인데요. 어디를 잠깐 좀 보셔야 되겠냐면 149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150페이지 아래쪽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용역의 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1번에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 이것을 용역의 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재화의 공급 같은 경우는 아까 계약상 법률상 원인, 이게 이제 원칙적인 공급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닌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아니어도 무상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인 직원에게 주면 개인용 공급, 회사 외부회사에게 주면 사업상 증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무상 공급도 간주 공급이라는 걸 통해 과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공급은 원칙적인 계약상 법률상 원인 실질 공급만 과세하고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지만 동그라미 1번에 다만 하고 나오는 것, 부동산 임대 용역,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임대 용역은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가대로 과세한다는 것까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화의 공급과 용역 공급의 무상 또는 공급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공급 시기는 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가 보도록 하고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본다면은 재화의 수입이란 이제 최근 154페이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54페이지.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1번에 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된 물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을 하면은 그거를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할 때 우리가 해외에 있는 그 실제 공급자에게,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재화가 수입될 때는 세관장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원래 세관에다가 내는 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관세를 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관세를 내면서 부가가치세를 같이 내게 돼 있고, 즉 해외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하면 그 부가가치세를 해외 그 공급자, 외국에다가 부가세를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세관, 관세청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낸 거를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은 공급자에 보면은 인천 세관 또는 부산 세관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물품은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수입 거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조금 넘어가셔서 161페이지 부수재화 용역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재화 용역은 재화의 과세거래 또는 용역의 과세거래에 있어서 과세면세를 판단할 때 조금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1번에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게 있고요. 161페이지입니다. 또 넘어가 보시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게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좀 다른데 1번에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은 핵심적인 용어는요.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주된 거래인 그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 즉
공급 대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가 있으면 부수 거래에 대한 대금은 주된 거래 대금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거래 관행으로 봐서 이제 부수된다라고 하는 요 것들을 주된 재화 용역에 부수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1번부터 한번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즉 부수재화 용역이 주된 거래에 포함이 되죠. 자, 이거를 왜 이제 설명을 하냐라고 한다면은 왜 법조문에서 이런 걸 규정을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교육 용역, 학원업은 면세예요. 그런데 학원업에서 우리가 학원비를 내고 학원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받으면은 그때 그 학원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자재를 같이 공급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술학원들입니다. 미술학원은 미술학원비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낸다라고 하면은 그 30만 원 미술학원비에는 교육 용역비도 들어있지만 미술에 필요한 스케치북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각종 미술 용구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공급하는 가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제 자녀들을 미술학원에 보내면 학원비 30만 원 내면은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한 거를 가지고 와요. 즉 30만 원의 교육 용역에는 교육비 플러스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교재비를 과세로 볼 거냐는 거예요. 이러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이 학원업을 하시는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육 용역을 하면서 이게 주된 거래고요. 이 주된 거래와 관련해서 1번 또는 2번 요건, 동그라미 1번은 뭐였어요? 대가가 포함되는 거죠. 미술 연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교육 용역비에 같이 포함해서 받고, 또는 동그라미면 거래 관행상 보통 일반적으로 미술 교구비는 교육 용역비에 보통 학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수되는, 즉 그 미술 기자재, 교육 관련된 그 교구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제 공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된 거래인 교육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면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면세 여부를 따질 때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대가가 포함되어 있거나 동그라미 거래 관행상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장 넘어가 보시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건 조금 더 개념은 다른데요. 주된 사업의 부수, 이 부분 한번 줄을 한번 쳐보시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게 뭐냐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우연히 공급되는 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면세 대상 사업자겠죠. 그런데 이 은행이 이제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건물 자체는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은행은 원래 면세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물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원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죠. 그때 과세 재화를 매각하게 됐을 때 이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이 거래, 요거를 만약에 과세로 판단하게 되면은 갑자기 은행업을 하시는 요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해만 딱 한 해만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거래, 일시적으로 우연히 거래되는 그런 거래라고 봐서 요 거래에 대해서는 같이 면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에 두 번째 줄이죠. 방금 줄친데 두 번째 줄이죠. 과세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저희가 과세 면세 여부를 이제 따져줘서 이제 같이 면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를, 과세거래, 매출액 중에서 과세거래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챕터 6의 과세표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